비아그라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저도 먹고 있거든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아그라라고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죠. 출시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약이 출시된 배경,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그 8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그 제약회사에서 그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어떤 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협심증이라든지 어떤 폐동맥 고혈압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발기약제의 성분은 PDE5 이니비터, PDE5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발기약제의 기전인데, 이 약들을 쓰게 되면은 혈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그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거는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면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임상 연구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그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그 임상 실험을 봤던 사람들이 심혈관 증상의 어떤 개선이나 혈압 조절보다는 뜻하지 않은 놀라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 거죠. 뜻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발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약제로는 좀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오히려 그 방향을 튼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이거를 틀어서 97년, 8년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처음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나름 획기적인 첫 치료제였고, 이게 나오자마자 아마 첫 1년 동안 10억 불 이상의 어떤 매출을 달성을 했을 거예요. 글로벌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비아그라 나오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계속 시알리스라든지 레비트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데나나 엠빅스 같은 약제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되고, 약들이 조금씩 다른 성분이고 부작용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약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게 상품명이다 보니까 상품명하고 그 성분명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아그라, 오리지널명 비아그라, 성분명은 실데나필 제제라고 하고요. 제일 오래된 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양대산맥, 시알리스 계열이 있죠. 타다라필 제제라고 하고, 여전히 마켓시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그 시알리스는 이제 매일 먹는 용법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비트라, 예전에 바이엘에서 나온 약이고 바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얘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거의 요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그 동아지약에서 나온 자이데나가 있고요. SK에서 나온 미로데나필, 엠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약제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사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약 또는 좋은 약이라는 건 당연히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심플하죠. 그래서 2가지가 부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신 게 비아그라류는, 실데나필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대신에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그 다음에 자이데나나 아니면은 그 엠빅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또는 비아그라와 좀 비슷한 정도 효능을 보이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라고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내가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그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시알리스는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부작용 없는데 시알리스는 부작용이 또 심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과 부작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 디맨드 용법, 일회성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섹스, 관계하기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정해진 용법대로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저용량, 고용량이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처방받으신 대로 하나를 드시면 되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대개는 두통, 코막힘, 충혈, 안면 홍조. 그러니까 혈류량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안면 부위로 가는 혈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일로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의 선택은 종류별로 선택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법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이라 함은 온디맨드 용법, 섹스 전에 한 번 드시는 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타민처럼 하루 하나씩 꾸준히 드시는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once a day, 매일 용법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알리스를 쓰고요. 시알리스 5ml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데나라고 하는 그 약제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50ml, 75ml짜리가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제로는 비아그라류도 저용량 20ml, 25mg짜리를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일 용법을 쓰실 때는 시알리스 계열 또는 자이데나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아그라 매일 용법은 조금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의 선택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 매일 쓰는 용법을 쓰겠냐 아니면 일회성 용법을 쓰겠냐, 용법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주치의와 상의하고 맞는 제형과 용법으로 해서 쓰시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명함 광고처럼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불법 약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약이라기보다 약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불법 식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도 이런 약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공사 화장실에서 많이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청량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아직도 대변 보는 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전화번호하고 함께 뭐 약을 보내준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스티커 붙여 있던데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무심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서 샀는데 뭐 시험 삼아 먹어보고 조금 도움이 되나 뭐 이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간독성 때문에 응급실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황달처럼 뜨고 뭐 몸 붓고 이러면서 피 검사를 보면은 막 그 간 기능 수치가 GOT, GPT가 막 1000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여부를 떠나서 쓰셔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쓰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그 요즘은 특히 그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나 시알리스, 타다라필 제제들은 특허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0군데 넘는 제약사에서 약제들이 막 그 경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약가가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시절에는 비아그라 일회성 하나에 막 15,000원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10,000원 이상씩. 그러니까 뭐 4알이 한 통 있으면 50,000원, 60,000원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 타다라필 제제, 시알리스 5ml짜리가 얼마나 획기적인 약이었냐 하면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그 환자분들 되게 많이 구매하셨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처방전을 내어드리고, 약국에 가면은 한 달치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약국에 조제료도 있고 하니까요. 한 달 약값이 15만 원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건 되게 비싼 거잖아요. 한 알에 5,000원씩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쓴다? 비용 부담 되죠. 근데 요즘은 그 한 달에 10몇만 원 한 약값이, 물론 이거는 비급여 약제이고 약국마다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뭐 절반, 3분의 1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약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도 별로 없고 가품을 쓰고 비용 지불하고 건강 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의미는 없다고 하죠. 물론 그런 약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거 병원에 가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뇨의학과 들어가기 좀 무섭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그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즘은 비뇨의학과에 여성분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오고 남녀노소 다 오는 병원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처방전 한번 받은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고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잘 맞는 약을 찾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꽤 길게 드려요. 뭐 한 번에 오실 때 뭐 여덟 알씩만 드리는 병원 요새 별로 없고 뭐 2통 이상씩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찾아서 이제 뭔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 의학적으로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고려사항은 양리학적인 어떤 실드나필을 오래 썼다 해서 나중에 그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성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약이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건강 상태의 변화 같은 게 일단 있을 수 있죠. 그 건강 상태라고 하면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내일, 내년, 5년 뒤 똑같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내 발기는 이미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발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질환들 있잖아요. 뭐 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상태 또는 뭐 신경계통의 뇌질환, 척추 상태, 비만도 이런 것들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다른 약의 복용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한 약효 감소가 올 수 있지 약 자체에 의한 내성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을 뭐 오래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성이라고 하기에는 약을 한 4알 정도 썼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약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너무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정적으로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의 내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성보다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난 약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기약을 쓸 때도 약 없이도 해보고 쓰고도 해보고 그리고 자위할 때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이거를 약을 너무 꼭 써야지만 난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훈련한다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은 심리적인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 가능한가요?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시알리스 아마 이거는 저용량 용법일 거예요. 5ml짜리 매일 용법. 뭐 매일은 아니어도 저는 출근을 해서는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5알은 먹는 거죠. 쉬는 날 빼고요. 그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발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뭐 혈류량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도 적응증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요. 그러니까 배뇨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좀 있겠죠. 다른 약제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비교적 저렴한데 얘는 건강보험 혜택은 없습니다만 다른 그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냥 쓰고 나서는 아침 발기도 조금 더 잘 되고 소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 쓴다기보다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사들 사이에는 각 과에서 추천하는 약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들은 나 그냥 이거 먹어. 셀프 처방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거 장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리피토 같은 그런 고지혈증 약들을 쓰면은
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된다. 혈관 질환 예방 및 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같은 거를 좀 미리 조기에 쓰는 것도 암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내과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봐서, 제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뇨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지혈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뇌 인지기능 개선 위해서 쓰는 약이 글리아티민, 포스파티디세린 뭐 이런 계통 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그냥 처방해서 그 쓰신다고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시알리스가 그런 개념의 약일 수 있는 거죠.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병 없을 때 미리 좀 써두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되는 약,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잘 맞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기도 하죠. 성 기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다른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뭐 꼭 섹스, 성기능, 남성 갱년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전립선 암과 같은 종양들,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암 질환도 보고, 또 성병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 어른뿐만 아니고 여성분들, 어린이들도 오는 배뇨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어떤 배뇨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남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꼭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방을 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또 그 외의 비뇨의학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 닥터곰의 비뇨의학에도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꽤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러주셔서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습관들 꼭 유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